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식목일인 오늘 유란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는 바람도 거세지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튼튼한 우산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비구름대는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이동하면서 오늘 오전 경주를 시작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비는 조금 요란하게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 지역, 오늘 밤을 기점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됐고요.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또 해상 곳곳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주춤하겠습니다. 어제는 24도를 웃돌았지만 오늘은 대부분 지역 17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약 7도가량이나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냈습니다. 오늘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이 16도, 그 밖의 지역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15도, 독도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곳곳에는 안개마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와 남부에서 모두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살 때 소비자들은 3,000원 정도의 배송비를 내지만 이런저런 돈을 떼고 나면 택배기사에게는 700원 정도만 남는데요. 경주의 한 택배 대리점이 택배기사들로부터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떼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립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7년째 경주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광석 씨. 물건 하나를 배달하면 택배회사로부터 약 800원 정도를 받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0%가 더 공제된 7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택배 대리점 관리와 운영비 명목으로 원천 징수되는 대리점 수수료 때문인데 일관된 산정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제멋대로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제방 비용인지 밝혀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책정된 수수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원천 징수해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국내 택배는 택배회사가 대리점에게, 대리점이 다시 택배기사에게 배달을 맡기는 구조로 기사들은 택배회사가 아닌 대리점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의 한 대리점에서 통상 8에서 10%씩 되는 이 수수료를 다른 곳보다 최대 2배 넘게 부과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리점은 기사들의 전산 접근을 막고 택배 운송 내역 등을 숨기는 방법으로 매달 1,000만 원가량의 추가 이익을 냈다고 기사들은 주장합니다. 저희 택배 노동자는 최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책정해놓은 수수료에 대해서 또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이에 대해 해당 대리점은 배송거리 등 업무 강도에 따라 대리점마다 독자적인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리점장이 판단해가지고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배달이라든가 그런 무슨 이점이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상에 따라가지고 그런 대리점장이 그런 걸 정하는 거죠. 현행법상 택배 대리점 수수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 대리점주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적용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를 제기한 택배기사는 대리점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고 택배기사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 1일 배송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 행정당국의 관심과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립붕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경북 동해안 지역 240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 달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가 6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월과 같은 수치이며 전국 제조업 평균 전망지수 82보다 훨씬 낮은 것입니다. 반면 4월 비제조업의 업황 전망지수는 75로 3월에 비해 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포항야구장 인근에 올해 2019년까지 155억 원이 투입돼 체육문화시설과 장애인 전용 수영장 등 재벌 시설을 갖춘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건립됩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대상지로 포항시와 세종시를 선정해 올해 공사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은 경북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살고 있어 2년 전부터 전용 체육관 유치에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 물품을 산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선입금을 재촉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500만 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거래 사이트. 하루 게시물만 27만여 건으로 중고나 새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려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하지만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엉뚱한 물건을 보내는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최신 휴대폰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31명으로부터 4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4살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선점을 먼저 보내주면 내가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자기 명의 통장으로 돈을 지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이제 뭐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일에는 인터넷에 올라온 구매 희망글을 보고 접근해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29살 이모 씨와 38살 정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한 달여 동안 인터넷 중고매매 카페에 올라온 구매 희망자를 상대로 자신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각각 650만 원과 165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포항 등 경북 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인터넷 물품 사기는 2014년 1,900여 건에서 2015년 2,900여 건, 2016년 4,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인터넷 물품 사기가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예방을 위해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으로 범죄 이력을 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경북 지방 중소기업청은 중국 무역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500억 원 확대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검역 허가 등 중국 인증 획득과 규제 대응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통관 지원구와 계약 파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사업도 운영합니다. 올해 러시아 어장의 국내 오징어 체납기 어선들의 입어를 위한 항러 어업 협정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러시아 연방수산청과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국내 어선들의 어획 쿼터와 입어 축소, 입어 시기 등에 대한 조건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 어장 입어가 이뤄졌습니다. 요즘 지역에서도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법규가 강화된 데다 직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원숭이와 다람쥐 등 야생동물을 직접 만지며 동물과 친해지는 수업입니다. 포항 지역 한 직장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인데 이 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교구를 자작나무로 제작하고 유기농 식재료만 급식에 사용하는 등 운영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때나 아니면 오전, 오후로 부모님들 시간 내실 때 오셔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직원 수가 적어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흙놀이를 하고 있는 이곳은 최근 포스텍이 문을 연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연구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자녀도 돌봐준다는 점입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풀스택 교직원과 재학원생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안심하게 아이를 놓고 맡길 수 있다는 점, 안전하게 교육 환경이 제공되는 점이 참 좋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포항시청과 세명기독병원, 포스코 캠텍 등 10곳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직 거듭나 단계이긴 하지만 지역에서도 직장 어린이집이 점점 늘면서 일과 육아를 함께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최근 5년간 구미의 수출은 연평균 8.1%, 포항은 7.1% 감소했다며 구미와 포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받아 지역 산업 구조와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산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대규모 경제 위기가 났을 때 정부로부터 금융구와 고용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제 산업 분야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동부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5%와 2.3% 올랐습니다. 대구 경북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말까지 계속 1%대 이내 상승률을 보였지만 올 들어 1월부터 석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주택가격부와 전기요금 등은 조금 내렸지만 교통비와 음식, 숙박비용, 신선식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도청 신도시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2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판단 착오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들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동환 기자입니다. 경북도청 앞에 대형 음식점이 들어섰습니다. 1층은 음식점 및 상가, 2, 3층은 주차장입니다. 이 땅은 주차장 부지로 분양됐지만 주차장으로 모두 활용하지 않고 건물 전체 면적의 30%까지 근린 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1층을 상가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도청 신도시에 분양된 주차장은 18개 필지. 대부분 주차장 고유 용도보다 상업시설을 짓는 게 분양받는 목적이라서 2, 3층 주차장은 이용률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상가 분양이었습니다. 주택이죠. 예. 주차장. 그걸 활용했을 때 큰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가져오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로 이제 이용 제공해드리고. 여기에 건물의 법적 부설 주차면 수가 실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어 주차난이 가중됩니다. 충남 전남도청 신도시가 이런 현상을 겪자 뒤늦게 공영주차장 확보에 나섰지만 분양 당시에 비해 2배 이상의 비용 지불을 각오해야 합니다. 전남도청 신도시의 경우 2개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땅값이 14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뛰어 21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차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저희들이 이용 활성화 될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공영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는 현재 4개의 주차장 부지가 분양되지 않고 남아있어 주차난을 해결하고 예산을 줄일 가능성 또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경북개발공사는 공영주차장 조성 대신 일반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북 동부 FTA 활용지원센터는 지역 수출업체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전략지역 마케팅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 수출 상품 등록과 마케팅, 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와 온라인 홍보, 해외 3재 거래선 발굴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업체는 포항상공회의소나 경북 동부 FTA 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백내장 등으로 실명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3억 원을 들여 실명 예방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경주와 부산 울진 등 발전소 주변 지역민을 대상으로 백내장과 녹내장 등 눈 수술이 필요한 30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1000명의 주민에게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양이 풍부해 웰빙 채소로 알려진 아스파라거스가 참외 고장인 성주에서 처음으로 출하됐습니다. 참외 농사보다 노동력이 적게 들어 고령화되고 있는 참외 농가에 대체 작물로 자리매김할지 기대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25cm의 다 자란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하느라 농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난해 심은 아스파라거스 뿌리가 자라나 올해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참외 재배시설에서 아스파라거스 농사를 시작한 이삼곤 씨는 참외 농사보다 관리나 노동력 면에서 이점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수확부터 이래 해서 나오는 과정이 저기 수업습니다. 참외는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지만 이거는 가볍습니다. 1kg에 8,000원씩 서울 대형마트에 아스파라거스를 전량 공급해 올해 수입은 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심으면 10년에서 15년까지 생산이 가능한 아스파라거스는 7년, 8년 차일 때 수확이 가장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로 회복이나 숙취 해소,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스파라거스 농사가 성공할 경우 성주 지역 참외 농가의 참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는 것이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비교 분석하여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스파라거스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노출된 성주 지역의 참외 농사를 대체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가 유일무이 경북관광 10대 콘텐츠를 선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선정된 10대 콘텐츠는 경도 첨성대와 문무대왕릉, 후항 상생해수원, 해병대 캠프, 울진 금강송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작년 말 전담 여행사 10군데를 지정한 뒤 현재 2~3군데씩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만이 갖고 있는 10대 관광 콘텐츠가 수도권과 대도시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으로 보고 이달 중순부터 관광 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튼튼한 우산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비구름대는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이동하면서 오늘 오전 경주를 시작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비는 조금 노란하게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 지역 오늘 밤을 기점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됐고요. 도내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또 해상 곳곳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주춤하겠습니다. 어제는 24도를 웃돌았지만 오늘은 대부분 지역 17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약 7도가량이나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발표했습니다. 오늘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이 16도, 그 밖의 지역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15도, 독도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곳곳에는 안개마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와 남부에서 모두 10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당분간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